안녕하세요. 저는 70대 후반까지 진료를 이어오고 있는 가정의학과 의사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보면서 식탁 위에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독이 되기도 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고 또 건강식으로 믿고 계시는 바로 그 생선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게 된 계기는 한 환자분 때문입니다. 67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요. 평소에 술도 거의 안 하시고 담배도 일찍 끊으셔서 건강에는 자신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과 함께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심근경색이었는데 혈관이 기름때처럼 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원인 중 하나로 매일 즐기던 생선 요리가 지목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생선은 몸에 좋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셨고 특히 고등어와 꽁치를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드셨습니다. 문제는 조리법이었습니다. 대부분 구워 드셨는데 이때 생기는 기름과 불에 그을린 부분이 혈관에 큰 부담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셨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집에서 고등어를 자주 구워 드시지 않나요? 생선은 분명히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서 건강식으로 손꼽히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대사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도 노화되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60세 이후 과도한 등푸른 생선 섭취가 오히려 혈중 콜레스테롤 균형을 깨뜨리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고온에서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쌓이면 간과 혈관에 독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생선을 절대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게 드시면 약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왜 60대 이후에 특정 생선이 위험해지는지 과학적 이유를 알려드리고, 둘째, 어떤 조리법이 위험을 키우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안전하게 생선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환자분과 상담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본인은 철저히 건강을 챙긴다고 믿고 계셨다는 겁니다. 술, 담배도 멀리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는데 딱 하나, 식탁에서의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고등어와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사실 젊었을 때는 정말 훌륭한 건강식입니다. 혈관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두뇌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듭니다. 혈관 역시 탄력이 떨어지고 미세한 손상이 쌓여서 기름 성분이나 발암 물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이라도 40대 때는 약이었는데 60대가 넘어가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보는 경우는 생선을 지나치게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고기는 안 먹더라도 생선은 자주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그것도 늘 구이로만 먹게 되면 체내에 과산화 지질이 쌓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름이 산화되면서 몸속에서 녹이 쓴 것처럼 혈관벽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이런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해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생선을 많이 먹는 나라지만 고령층에서 등푸른 생선을 고온에서 구워 먹는 빈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뇌졸중 위험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반면 같은 생선을 조림이나 찜으로 먹을 때는 그 위험이 훨씬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자체보다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오메가3도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히 섭취하면 혈액을 맑게 하고 중성 지방을 줄여주지만 과하면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점막이 약해지고 혈관벽도 얇아져서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기에다 등푸른 생선을 자주 구워 드신다면 두 가지가 겹쳐져서 부작용 위험이 배가 되는 거죠. 제가 만난 72세 여성 환자분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빈혈과 위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원인을 살펴보니 매일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는 데다 일주일에 5번은 생선을 드셨습니다. 결국 몸에 좋은 영양소가 오히려 몸을 해친 결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생선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먹느냐를 반드시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조리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생선을 굽는 대신 조림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구울 때 생기는 발암물질과 산화지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섭취 빈도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균형입니다. 등푸른 생선만 고집하지 마시고 흰살 생선이나 다른 단백질원과 번갈아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생선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미 보충제를 충분히 복용하고 있다면 생선을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함께 곁들이는 음식입니다. 보통 생선 구이에 소금 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역시 혈압과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소금 섭취 자체가 큰 부담이 되니 가능한 한 간을 줄이고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풍미를 더해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북유럽에서는 생선을 조리할 때 소금을 최소화하고 허브와 식초를 곁들여 먹는 전통이 있는데 이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시면 아마 아니 그럼 이제 생선을 먹지 말라는 건가요? 라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생선을 꼭 드시라고 권합니다. 다만 올바르게 드시라는 거죠. 생선은 여전히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훌륭하고 뼈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문제는 그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면서 나쁜 성분은 피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생선을 약으로 만들 수 있고 모르고 드신다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생선 때문에 고생하신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은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평소에는 큰 문제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고혈압성 뇌출혈 초기 소견이 보였습니다.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 매일 아침 식탁에 올라오는 생선 반찬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간이 센 생선조림을 거의 매일 드셨는데 이게 혈압을 자극한 것이죠. 생선 자체는 문제가 없었지만 과도한 간장과 소금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독이 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저희 세대 어르신들은 생선은 몸에 좋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매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균형과 다양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의학적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주 2, 3회 생선을 먹는 것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만 주 5회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관찰됐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간과 신장의 대사 기능이 약화되어 체내에 중금속이나 발암물질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는 분명히 약이 되지만 과하면
피가 지나치게 묽어지고 출혈성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수은과 같은 중금속 축적입니다. 특히 고등어나 참치 같은 큰 생선에는 수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해독이 가능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이런 성분이 체내에 쌓이면 신경계 손상이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코호트 연구에서는 고령층에서 생선 섭취 빈도가 높을수록 기억력 저하가 빨리 나타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생선이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소형 생선이나 흰살 생선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생선을 선택할 때도 종류를 다양하게 하고 큰 생선을 매일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조리 온도를 낮추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기름에 굽는 대신 찌거나 삶는 방법을 택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암물질 생성을 줄일 수 있고 기름 성분도 덜 산화됩니다. 둘째는 함께 곁들이는 채소입니다. 생선을 드실 때 양파, 마늘, 브로콜리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은 채소를 같이 드시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양 조절입니다. 보통 생선 한 토막, 즉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끼에 두세 토막씩 드시는 건 지나친 겁니다. 넷째는 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 후추를 이용해서 맛을 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는 다양성입니다. 고등어나 꽁치만 고집하지 말고 도미, 대구, 명태처럼 흰살 생선도 번갈아가며 드셔야 영양 불균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생선은 약이지만 칼날 같은 약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몸을 살릴 수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5세 남성 환자분은 혈압과 당뇨 때문에 늘 피곤해 하시다가 식습관을 조금 바꾼 것만으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구워 먹던 생선을 주 2회로 줄이고 나머지는 채소와 두부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결국 생선을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꾼 게 건강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생선을 아예 끊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절히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먹는 방법과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같은 생선이 독에서 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첫째로 생선의 종류 선택입니다.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꽁치, 삼치, 참치도 좋지만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흰살 생선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대구, 도미, 명태, 광어 같은 생선은 지방 함량이 낮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화로 소화 효소가 줄어든 60대 이후에는 기름기가 많은 생선보다 이런 흰살 생선이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로 조리법입니다. 가능하면 구이보다 찜이나 조림을 권합니다. 특히 찜은 생선 속의 단백질과 비타민을 잘 보존하면서도 발암물질 발생을 줄여줍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구이를 하실 때는 센 불에 오래 태우지 말고 중불에서 익히거나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구운 생선의 탄 부분은 반드시 도려내고 드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의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곁들이는 음식입니다. 생선만 드시는 것보다 채소와 곁들여 드셔야 몸이 균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구이를 먹을 때 무나 브로콜리, 양파를 같이 드시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도 원활해져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넷째는 섭취 빈도와 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생선은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 주 2, 3회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정도만 지켜도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 걸러 한 번씩 구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섯째는 오메가3 보충제와의 병행입니다. 이미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생선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약은 약사에게, 건강식품은 의사에게 확인하세요. 그래야 중복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간과 신장에 대한 부담입니다. 생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노화된 간과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은 단백질 과다 섭취가 단백뇨와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생선 섭취량도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균형입니다. 건강은 한 가지 음식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생선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는 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고기, 채소, 두부, 곡류, 그리고 생선을 적절히 섞어 먹을 때 비로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선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대사와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생선이라도 조리법과 섭취 습관에 따라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구이보다는 찜과 조림으로, 매일이 아니라 주 2, 3회로 등푸른 생선만이 아니라 흰살 생선도 함께 소금 대신 허브와 레몬으로, 그리고 채소와 곁들여 드신다면 생선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간질환,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생선을 올리신다면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조리법 차이, 조금의 섭취 조절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고 수명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이런 정보를 계속 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